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79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79화의 시작은 몇 시간 전 요크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요크는 세계정부는 자신을 배신했고 세계정부가 요크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요크는 말하죠. 그럼 나만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요크는 모든 세라핌에게 지하연구소에서 체포된 베가펑크 본체와 사이퍼풀 유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세라핌 행콕에게 자신을 만나면 자신을 돌로 만들고 나중에 자신을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명령하죠. 요크의 회상이 끝나고 장면은 에그헤드로 전환되는데 섬 밖에서 거무쇠 작단의 배가 에그헤드에 접근하고 있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장면은 엘바프에서 붉은 머리의 적단의 산하 선장들과 대치하고 있는 키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붉은 머리의 적단 산하는 다른 상황의 산하보다 약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샹크스가 강자들을 산하로 받은 게 아닌 단지 보호하기 위해 산하로 받아준 것이었기 때문에 샹크스의 산하는 다른 산하에 비해 강자들이 아닌 것도 밝혀지죠. 그리고 장면은 붉은 머리의 적단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해안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럭키로는 샹크스에게 말합니다. 두목은 여기 있어. 우리가 처리할게. 이에 샹크스는 말하죠. 키드의 현상금은 30억, 어린 새싹의 성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샹크스는 홍고에게 말합니다. 검은 수염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나? 이에 홍고는 말하죠. 검은 수염이 하치노스에 나왔다는 소식 외에는 아직은 없어 두목. 그리고 샹크스는 말합니다. 와노쿤이 검은 수염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샹크스는 야솝에게 키드의 적단이 와노쿤에서 얻은 상처들이 다 치료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야솝은 말하죠. 키드의 적단은 이미 와노쿤에서 받은 상처는 다 치료한 것 같아 두목. 그리고 장면은 키드로 전환되고 키드는 거대한 레일건을 만들고 이 레일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드의 공격으로 붉은 머리의 적단의 산하들과 산하 선장들은 전멸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샹크스로 전환되는데, 키드가 붉은 머리의 적단의 산하를 전멸시킨 건 샹크스가 견문색으로 미래를 본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에게 말합니다. 뭔 미래를 본 거지? 샹크스는 미래를 보는 견문색을 통해 키드가 공격한다면 많은 피해가 생길 거라는 걸 눈치채고 샹크스는 분노하며 키드의 적단에 배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 카무사리를 키드에게 사용하죠. 이 공격에 키드는 의식을 잃고 옆에 있던 킬러까지 피를 토하며 움직이지 못합니다. 샹크스의 일격에 키드와 킬러가 모두 패배하자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모두 붉은 머리 해적단에게 전달합니다. 그대로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 배에서 내리고, 장면은 샹크스를 따라온 도리아 브로기로 전환되며 도리아 브로기는 말합니다. 어이 작은 인간들아, 남의 고향을 향해 총을 겨누며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각오를 해라. 그리고 도리아 브로기는 리틀 가든에서 사용했던 패국을 키드의 적단 배에 날리며 키드의 적단의 배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키드의 적단 전원은 모두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죠. 현상금 30억, 유스타스 키드의 적단 완전 전멸. 나레이션으로 107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079화에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에그헤드에 보이는 검은 소매 적단의 깃발입니다. 아마 검은 소매 적단이 에그헤드에 등장할 거로 보이죠. 저는 1071화에서 아무런 조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프론티어돔이 열렸을 때 프론티어돔을 연 자의 정체가 처음엔 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는 현재 최종막의 중심이 티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최종막에서 티치는 소드의 코비를 납치를 하며 소드는 코비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심지어 거프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헤르메포와 함께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로 떠났습니다. 또한 티치는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모으기 위해 로우를 습격했죠. 다시 말해 최종막의 중심이 티치인 만큼 전추전인 에그헤드 편에서 티치 관련 인물이 등장할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보니입니다. 현재 보니의 역할은 누가 봐도 루피에게 악역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는 레베카, 비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보니 역시 비비나 레베카처럼 루피에게 누군가를 쓰러뜨리라고 부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보니는 정상결전에서 쿠마를 사이보그로 만든 베가펑크에게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는 정상결전이 끝난 후 뜬금없이 베가펑크가 아닌 티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보니가 정상결전에서 쿠마가 사이보그가 된 걸 보고 분노한 이유는 베가펑크뿐만 아닌 티치와도 관련돼 있는 걸로 추정되죠. 그런데 현재 베가펑크가 선역인 걸로 보아 보니가 레베카나 비비처럼 루피에게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할 자는 베가펑크가 아닌 티치일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최종막의 중심이 티치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보니가 쓰러뜨려달라고 말할 자가 티치일 확률은 매우 높죠. 아마 현재 보니가 쿠마의 과거를 보고 있는 만큼 본인은 쿠마가 사이보그가 된 이유가 티치가 연관되어 있는 걸 확신할 거로 보입니다. 즉 본인은 쿠마의 과거를 본 뒤 루피에게 티치를 쓰러뜨려달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루피는 베가펑크의 부탁에 함께 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베가펑크의 연구가 고대 왕국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 엘바프의 고대 왕국의 자료가 모아져 있다는 점으로 보아 엘바프로 추정되고 있죠. 즉 루피랭은 베가펑크를 데리고 최종막의 중심 티치가 있는 하치노스가 아닌 엘바프로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볼 건 원피스 스토리 전개입니다. 오다슴은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전개를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연히 키네몬과 모모노스케는 칸주로가 있는 드레스로자로 가야 했는데 마침 로우와 동맹을 맺은 루피랭도 드레스로자로 가야 했다는 점처럼 말이죠. 현재 루피랭이 베가펑크와 함께 엘바프로 갈 거로 보이지만 떡밥적으로 루피랭은 하치노스에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시류가 베가펑크를 납치해 티치가 있는 하치노스로 가고 루피랭은 시류를 따라 베가펑크를 구하기 위해 티치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제 가설대로 쿠마의 과거를 본 보니는 티치에게 분노하며 보니가 루피에게 티치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하며 루피랭의 목표는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가 되는 거죠. 과거 최종 목적지가 와노쿠니지만 펑크하자드, 드레스로자, 조우, 와노쿠니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는 바로 엘바프가 아닌 에그에드, 하치노스를 갖다가 다시 엘바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1079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포인트는 돌로 변해버렸던 요크입니다. 사실 요크는 세라핌 행콕에게 돌로 변해버리며 배신자는 절대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베가펑크 앞에 등장한 요크가 다른 인물이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도 많았는데 다만 요크는 세라핌 행콕에게 자신을 돌로 만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던 거군요. 확실히 베가펑크인 만큼 지리하게 뛰어난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